오늘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를 맞아 미 전역 여행객들이 무려 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관리하는 국채 모기지 업체인 패나마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이율로 재융자를 실시합니다. 뉴욕시 맨하튼과 뉴저지 간을 잇는 새 허슨강 터널 건설 사업 게이웨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살인 누명을 써 30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완화되고 모임의 인원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워싱턴 지역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모임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미군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행사가 열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많이 해제됨에 따라 대부분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여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내셔널몰과 메모리얼 파크의 국립공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여러 참전 용사들이 순국한 40만 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전 10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 용사들에게 화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현재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오전 11시를 온 국민들이 성찰로 연합하는 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오후 1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에서는 화한식이 열렸습니다. 대면 참석은 제한됐고 이벤트는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기금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로 생중계됐습니다. 여성 군인 기념관에서 연례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고 오후 5시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 올해는 관중 없이 TV 전용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연휴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이 여행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후 하루 항공 여행객으로 최대치인 195만 9천여 명을 기록했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미 전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각각 160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에 하루 최대 여행객 250만여 명에는 못 미치지만 20만에서 30만 명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많은 이들에게 여름의 공식적인 시작일 뿐 아니라 팬데믹 후 처음으로 먼 곳에 사는 친구나 가족들과 마스크 없이 만나 즐기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자 행인들은 발길을 멈추고 손뼉을 쳤고 캘리포니아의 테마파크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찾은 가족을 포함한 방문객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부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등은 바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해 국립묘지 곳곳에는 먼저 간 전우의 묘비를 찾아 추념하거나 성조기를 게시하며 추모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 51.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 결과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29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또 평균 하루 사망자 수도 지난해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성인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연회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2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제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 마이애미시 북쪽에 있는 히알레아시에서 발생했는데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국장은 3명의 무장괴한이 흰색 차에서 내려 돌격용 소총과 권총을 들고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최대 25명의 부상자들이 현재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총격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아직 체포 관련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지역에서는 28일에도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당시 사건에 연루된 차종인 은색 닛산 맥시마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나흘 전에는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공공교통 차량기지에서 한 종사자가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는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총기 범죄에 대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자살을 포함해 총기로 인한 사망은 4만 3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모기지 제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혜자들은 매월 최대 $250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맨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제휴자 프로그램 Refi Now의 신청 접수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디 맥도 늦은 여름쯤 이와 유사한 자체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니맨은 제휴자를 통해 최소한 월 페이멘트 $50 경감과 이자율 최소 0.5%포인트 이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약 200만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그램 수혜 주택 소유주는 매월 약 $100에서 $25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되려면 지난 6개월 동안 모기지 상환을 밀리지 않고 모두 갚은 주택 소유주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간소득의 80% 이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크레딧 점수가 6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모기지 대출 기관 퀵론스사를 포함해 다양한 모기지 대출 기관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페님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모기지 대출 기관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zillow.com에 따르면 현재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2.72%이며 15년 만기 고정금리는 2.08%입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말까지 30년 몰개지 금리가 3% 정도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과 뉴저지 간을 잇는 새 허슨강 터널이 건설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로 중단됐던 뉴욕, 뉴저지 터널 건설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북동부 지역 열차 운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연방정부의 환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통부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허슨강 터널 건설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연방 자금도 순조롭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동부 지역 철도 노선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약 10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한 환경평가는 이미 3년 전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읽히며 연방정부의 승인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피 부르티지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동북부 더 나아가 미 전역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을 중대한 이정표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런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허슨강 터널은 완공된 지 11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슈퍼스톰 샌디의 영향으로 외부에 염분 섞인 퇴적물이 유입되면서 전기 케이블이 묻혀있는 외벽이 붕괴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앰트랙과 통근 열차 등 하루 400여 대의 열차가 20만 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버스턴과 워싱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 완성까지는 6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터널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의 터널은 수리를 위해 사용이 중단되며 정비가 끝나면 2개의 터널이 동시에 운행돼 수용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 50대 남성이 살인 누명을 쓰고 29년 이상 억울한 옥살을 하다 풀려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1991년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다른 조직원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52세 에릭 리딕이 지방 검사와 양형 협상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딕은 22살이던 1991년 필라델피아에서 친구이기도 했던 윌리엄 캐틀렛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총격전에서 가담하기는 했지만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며 증언이 조작되고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션 스티븐슨은 처음 리딕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1999년 최후 진술 당시 필라델피아 경찰로부터 리딕을 총격범으로 지목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발표했습니다. 리딕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총격했다는 스티븐슨의 진술과는 다르게 아래에서 위로 총을 쐈다는 법의학적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의 사실들이 대부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는 지방검사와 양형 협상에서 상급 살인 혐의와 11년에서 22년의 징역형에 합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29년 6개월의 형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석방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뉴욕주 내 모든 식당의 실내 영업 마감 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식당 관련 제한 해제는 뉴욕주가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회복하고 승리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뉴욕 주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난해 처음 식당의 실내 영업을 10시까지로 제한한 후 올해 2월 11시로 확대했다가 지난 3월부터 자정까지로 한 차례 더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뉴욕주는 결혼식 피로연 등 케이터링 행사들에 대한 조기 해산 명령 조치 또한 오늘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7일 평균 양성률이 0.67%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특히 뉴욕시에서의 숫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시 전체 7일 평균 양성률은 0.5%로 맨하튼 0.34%, 브루클린 0.53%, 퀸즈 0.56%, 브롱스 0.54%, 스태튼 아일랜드 0.77%로 5개 보로 모두 1% 이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매일 조금씩 팬데믹 종식에 다가서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뉴욕의 미래 공중보건과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거주자의 65%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약 5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술 취한 승객의 폭행으로 승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 운행 중 술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 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술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지난 1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내 탑승객의 난동이 증가하자 아메리칸 항공은 다시 술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중단 조치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세크라멘토에서 샌디에고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기내에서 한 승무원이 비행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 사건 이후 기내 술 제공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항공편에서는 여전히 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 역시 비행 중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여행과 사교 생활 등으로 돌아오면서 우버와 리프트 이용자들이 싸고 빠르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더 비싸지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라쿠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버 리프트의 이용료는 1년 전보다 37%, 4월에는 40%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운전사 부족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다른 유형의 기업들과 달리 이들은 부족한 운전사를 찾기 위한 비용을 재빨리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팬데믹 부양법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도 실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전자 구인난의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버와 리프트의 계약자이기 때문에 실업보험금은 통상적으로 못 받지만 팬데믹 부양법상으로는 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압박이 덜해지면서 굳이 일해야 할 요인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